난 내가 그래서 날짜를 이거 적어놨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추상화 같지 않아? 뭐 정말 그림 좋지 않아? 안 좋아? 그게 뭐야? 근데 권영이 아주 대단해. 기집애가 이제 뭐 몇 살이야? 잘 모르겠는데 기집애는 이렇게 아슬아슬할 거 아니야. 거기에 비해서 호준이는 섬세해. 조그만하게 시작하고 하는데 얘는 그냥 뚝뚝 대담하게 가가지고 이것도 무슨 내가 보면 무슨 꽃까지 갖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 있고 자기 나쁜 데 쓰려고 그럼 이것도 손바닥 지가 한번 찍어봐. 그러니까 꼭 무슨 가지 같은 데 실은 손바닥 찍는 거야 지가 재미로. 아 웃겨. 나 걔가 제일 무서워. 아주 걔는 지금부터 아주 그냥 지땡깡에 보던 지가 전부 다 끌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안 넘어가잖아. 근데 나 항상 마찰이야. 그럼 걔를 뻗어. 그럼 사람들 전부 다 우회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못 한다. 차 타고 오면 쫓다고 울고 막 그럼 내가 뭐 뭐라고 막 그러지. 잘 달려서 납득이 돼야지 걔는 승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이 나는 또 좋아. 그냥 눈치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버텨야 돼. 자, 장장사 우이 그 대자 축 명소 소자 전명대 비고법니다. 장장사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실은 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안진경의 술 장장사 필법 12에 거기에 나옵니다. 장장사는 장원대 말하기를 대자 큰 글씨는 축자도 참 어려워요. 나는 그때 아마 촉박하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재촉하여도 재촉은 조금 약간 그렇고 촉박은 무슨 뜻인가? 촉박은? 촉박하다가 무슨 뜻이야? 촉박하다 다급하다는 건 어떤 거야? 아주 가까이 닥쳐와서 급하다. 기한이 아주 가까이 닥쳐와서 급하다. 근데 재촉은 조금 약간 좀 아무튼 이 촉자가 어려워. 그럼 나는 이제 뭐 촉박하여 명소 작게 하고 명자는 하여금 명자니까 작도록 하고 작게 하고 작은 글씨는 전 펼쳐서 크게 한다. 명자는 하여금 명자니까 이게 명령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촉자도 촉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어려워. 다그쳐서 뭐 이런 뜻인데 다그치는 거는 애들 다그치는 거잖아. 내가 아까 그 소녀 다그치듯이. 그러니까 좀 쓰임새가 다르다. 그리고 촉자는 뭔가 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묶어매가지고 아니면 단속해가지고 뭐 이런 의미가 더 있다. 그래서 촉자 해석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거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밖에 안 쓴다고. 문장을 쓸 때는. 그러면 하나밖에 안 쓰면 다른 뉘앙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발표할 기회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이 문장 뭐 이런 뜻이네 저런 뜻이네 하고 지 혼자 생각하잖아. 그러고 그걸로 비평하고. 근데 그 사람 보고 쓰라고 하면 더 못 쓰지. 그래서 이런 거 글을 쓴다는 거가 참 어려워.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이거는 이런 거라고 해서 내가 다니면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근데 이것은 비고법잖아. 고법이 아니다. 요 의미가 간단하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고법은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것은 너무 평범한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것은 큰 글자는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칼에 맞춰서 작게 하고 작은 글씨는 억지로 맞춰서 이제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 나중에 뭐가 돼? 산자가 되죠. 주판한 우리는 산가치라고 이렇게 산가지가 고르게 되잖아요. 요 병폐가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개격선이 나오면서 칸이 만들어지면서 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써졌을 거예요. 따라서 칸 접고 쓰는 거가 완전 이거는 웃기지도 않는 것이다. 지금 현주가 좀 속으로 몰라가지고 다음 대가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옛날에는 칸 접고 얼마나 그냥 고안에 딱딱 맞춰서 다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어설프다. 칸 안 접고 딱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조화가 되잖아요. 그지? 큰 글씨는 크게 쓰고 작은 글씨는 작게 되잖아. 그럼 자연히 어울려진다. 근데 칸을 접으면은 이거가 의도적으로 맞추게 된다. 그럼 자연에서 벌써 벗어나가지고 그 글씨가 좋은가 모르겠네. 이것도 지금 뭘 알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강유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강유희 글씨 같은 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그런 게 재미있어. 한글 일단 칸 같은 거 그거 배제하고 저렇게 하고 나면 이제 훨씬 그거부터가 좀 자유로워질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런 의식부터 나와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벗어나려고 다른 기이한 글씨부터 해서 그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예를 들어 말해서 뭐 민체니 아니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근본을 개혁해야지 되거든. 그치? 필법이니 근본이 이런 것을 먼저 개혁을 해야지 되는데 그 결과를 놓고 결과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과를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모순이 따르게. 그러니까 어거지가 따르게 되고 부작용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잘 설득시킬 사람이 누구라고? 꽃담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는 꽃다운 못해. 우천을 할 수 있어. 그냥 우천을 아무렇게 해도 우천이니까. 어리석은 풀 같은 게 뭐 바보풀이 하는 건데 바보풀이 뭘 잘하겠어, 그치? 꽃다면 못해. 할 수가 없어. 근데 바보풀만이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 바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장명용비의 그 결구는 서가지치 단장구왕 각수 지자. 장명용비의 그 결구는 서가의 지. 이것도 지자도 참 뭐라고 해석할 거야. 서가가 지라고 여긴다죠, 그죠? 뭐 지극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선교 지자도 이를 지자니까 뭐 아주 최고의 뭐 경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뭐 보배까지 또 보배라는 뜻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의 의미야. 이르렀다. 이거 서해가가 이르렀다고 여긴단 말이야. 그 의미는 최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고서 지자를 또 사전에 찾아봅니다. 그럼 뭐 경지 아니면 기타 뭐 이런 뜻이 나오면 바로 그런 뜻이 여기에 딱 맞아. 그렇지 이게 이르를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뉘앙스가 안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워? 이해는 돼? 알았어. 그 정도니까 지금 뭐 떤떤해요. 그리고 부장, 장단, 단장. 얘들은 꼭 그냥 단장을 먼저 쓰더라고. 장단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마 얘들을 보면 내가 볼 때 어감상각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단장을 거꾸로 저 중국말로 읽으면 또한 장, 또한 장 이거거든요. 창이 이거 또한 장, 장 또한 글쎄. 어감 같은 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도 남녀노소가 이게 좀 어감이 좋지. 연함 이렇게 하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습관이 돼서. 연고대 고연대는. 연고대 고연. 우린 연고대가 쉽잖아. 고대 다시 꼭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애기들이 엄마를 먼저 부르는 거가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제 뭐 엄마 구조상 그렇대. 이게 앙 부르니까 앙 하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앙 그러잖아. 앙 하니까 걷다가 뭐 미음만 붙이면 마가 되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아빠를 부르려면 약간 오므리고 뭘 이걸 다듬어야지 돼 이걸. 그러니까 마 이런 거가 세계 어디나 다 통용되는 말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모든 요거가 뜻은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그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걸 잘 이렇게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적 단어만 보고 생각나서 왜 이러지 않냐고 꼭 따져 보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단장 부항은 다 아시겠죠? 짧고 길고 부자는 굽어불고 앙자는 우러러 보는 것이 각수 기체 각각 그 형체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맹용비는 단장 부항이 마음대로 돼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일률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얘기야. 관고 종정서 각수 자형 대소 활동 원비 고지 백물지 상이다. 옛날 그 종정서가 근문이겠지. 이럴 때는 종정서 하고라면 글을 따라가지 마. 글 따라가면은 나중에 써놓으면 웃기게 돼. 옛날 종정문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아니면 종종의 글씨, 종종의 글씨. 그럼 더 웃겨, 그렇지? 종정문이 좋다. 여기 의미는 종과 정의 글씨야. 그러니까 의미를 살리느냐, 이거가 종정문이니까 종정문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 각각 그 자형, 글자의 형태, 이거 자형도 자형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럴 때는 글자의 형태를 따라 대소 활동 원기가 크고 작고 크고 작은 것이 그 활동. 이것도 활자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대소는 뭐 크고 작고가 해야 되지, 그죠? 활동도 뭐 활발하고 움직이는 것이 뭐 원비하면은 이럴 때는 원자는 둥글게 갖췄다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갖춰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백물지상 백물은 만물이겠죠, 그죠? 만물의 형상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로 그렸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상형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 말하려고 하는 투가 나오겠지, 그렇지? 뭐든지 글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된다. 자소전흠 지삼척법 전제재활 이실고의 연 예해 시흠 유유이태 지방비개부족법. 자소는 뭐로부터죠? 자는 뭐로부터니까 소전이 흥기한 것으로부터 지삼척법 삼척의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재활 삼척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삼척도 이제 뭐 지칭하는 것이 있을 텐데
삼촌이라고 하면 좀 모르겠는데 그 삼척법은 여기서 얘도 그냥 법률이라고 그랬네. 여기냐면은 그 옛날에 그 삼척 주간이 저 삼척이 됐는가봐. 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법률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거는 줄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법도를 갖추어 이런 게 되겠지. 전제 재활. 전자는 자를 전자죠. 이것도 제자도 자를 전자. 그래서 나란히 활자 배웠다. 할자는 벨 할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삼척에다 그 정도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전부 다 나란히 했다는 얘기야. 소전서부터. 그래서 이실고이라 이미 옛날 뜻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서 해서가 그 치흠 비로소 일어나 유유이태 오히려 그 이태 다른 형태가 있게 되었다. 소전 다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옆으로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다른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당비 그러나 그 당비에 이르러 당나라 비에 이르러서는 개 부족관이라 모두 부족관 보기에 부족하다. 왜냐면 당비에 이르러가지고 소전처럼 돼버린 거야 다시, 그치? 예서 해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변화기 과도기적인 것이 저 북이글씨는 그런 게 없잖아요. 크고 작은 게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소전처럼 쪼다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돼버렸지. 그러니까 당나라 글을 쓰지 말라. 얘는 이런 뜻이야. 일률적인 거, 법도적인 것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관점은 아주 그 당비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서 저 법도에 구석이 받아서 글씨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연스러운 맛에. 당비 요 마군 기도비 기자 이태 형절 상제 당나라에 비해서 오직 마군 기부도만이 기이한 자태와 뭐 기이한 자태 이건 그냥 기이한 자태 안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가 쓸 때 기자 이태라고 그랬었지만 원래를 쓰려고 하면 기이 자태야, 그치? 네. 네.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기이 자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기이한 자태가 있으니 형절 상제는 늘상적인 제도야. 그러니까 일정한 법과는 형이 형자는 멀형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판이하게 이건 항상 판이하는 거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당나라 비가 일정한 거 그런 상자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 바로 요 기분이다. 오우 행서 취 난정. 그러니까 나는 행서는 난정에서 취하고 정서는 장맹룡배에 취해서 각극 기 변화라. 각각 그 변화의 극자. 이 극자도 극자가 무슨 극자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이상하다. 근데 그런 거 안 해야 돼. 무슨 극자야? 어? 다할 거죠. 다 할 거? 뭘 다 해? 그냥 다 하는 거지. 말이 그렇게 나와. 근데 참 이런 것도 어려워요. 이거의 반대말은 또 궁자야. 궁자는 무슨 궁자? 궁할 거죠. 다 할 궁자. 물론 궁합 궁자. 근데 이것은 위로 올라가서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르라는 뜻이 다 항상 있어. 그게 달한다 하는 거가 위로 올라가는 뜻이야. 이 궁자는 아래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가 궁자. 따라서 이 극자 쓰는 거는 전부 다 극대 무슨 이런 식의 극치 이 궁자는 전부 다 찌들린 거야. 탐고도 구궁한다든가 아니면 또 궁핍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궁핍도 식량이 다 떨어진 거가 궁핍이잖아. 다 해서 밑으로 떨어져서 갈 때가. 근데 말로는 저게 다 할 극자, 다 할 궁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쓰임새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번역할 수가 있어.
그까지 아시겠죠? 본저서 유사가 개집 고대 고 집고 대성 이후용법이잖아요, 그지? 또 집분성지 분전서 이정주야 집 예설지성 등환변야 집 첩학지성 유서관야 집 비지성 장효경이야. 여기는 시가 본조는 항상 자기가 살던 데야. 자기가 살던 나라. 그러니까 이 저 강유희가 어느 때 시대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청나라야. 본조 이렇게 하고 나면 몰라 해석할 때, 그지? 그러니까 본 조대는 이런 뜻이에요. 본 조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우리가 해석할 때는 청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소식이 본저 서 제일가는 뭐 최양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본저 제일이다. 그럴 때는 해석할 때는 송나라에서 최양이 최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쉽게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 죽겠다. 그냥 청소들 하면은 좀 그럴 텐데 지금 한꺼만 이렇게 잘해주려고 현주 애자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일 원래는 공부 선생님이 초등학교 1, 2학년 가르쳐야지 맞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1, 2학년 가르쳐봐야 같이 해내시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심어주고 사고의 영역을 넓혀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심어주게 되면은 단답식 거의 이런 거만 심어주기 때문에 걔들의 사고가 넓혀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아마 그럴 때 많이 그런 걸 넓혀주고 걔들이 못 알아듣다 하고 그래도 조금씩 지나면서 그게 다 알게 돼. 생각이 많아져. 모처 어떻게 생각해? 저렇게 힘없이 대답하니까 나도 힘이 없어. 자, 먼저 그 청나라의 청나라 글씨의 그 사가도 이 사대가 이게 금방 안 나와요. 또 이게 항상 사대가야. 아니면 네 사람의 사대가 있다. 그냥 사대가지. 그게 제일 낫잖아, 그렇지? 사대가 있다. 걔 모두 집고 옛 것을 집은 모아 합해서 모아서 대성하여 크게 이루어 이의 해를 만들었다. 이것을 이렇게 해가 참 어려워. 해서를 만들었다.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이럴 때는 법칙이겠지, 그렇지? 해만 나오면 무조건 해서야, 그렇죠? 이거는 안 돼. 왜냐면 그 뒤에 저 등한백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지만 등한백 해석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을 만들어. 이 해자가 법해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면 청나라 글씨에는 사대가 있는데 모두 옛 것을 모아 크게 이루어 법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후용법이 A를 만들었다. 여기다 섭니다. 아까 똑같잖아, 그지? 집분서, 여기 8분서, 그러니까 8분서를 모아서 이룬 것은 이정주, 그러니까 이병수이고 예설을 모아 이룬 것은 등한백은 등서역이었고 또 첩학을 모아 이룬 것은 유서감, 유용이었고 비를 모아서 이룬 것은 장효경, 장유세. 이거 탁탁 이거 찝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렇게 아주 간결하지만 정리된 글이잖아, 그지? 내가 그런 글 중에 참 이렇게 정리돼서 딱딱 해가지고 서론이니 기타 이런 거가 아주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존경하는 게 누구라고?
서동파는 글 읽어보면 아마 책 보면 알겠지만 군소리가 없어. 그리고 잘 정리됐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단락만. 그러니까 종합 정리돼 있고 또 내용도 짧으면서 깊어. 군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점을 볼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갖기 때문에 관점이 정확해. 예를 들어서 뭐 붙잡는 거, 그 지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필법에 관한 것도 아주 그냥 그 사람 그 관점이 독특해.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왕이지가 그 왕원지 그 어렸었을 때 붓을 뒤에서 이렇게 잡았다잖아, 그지? 그러고서 이 붓을 못 뺐으니까 아 글씨 이제 앞으로 대성하겠다 이렇게 그 왕이지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그 서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그냥 장난쳐서 뒤에서 뺏어보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뒤에 그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저 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소동파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그것은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붓을 꽉 잡은 이유는 글씨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집착하는 것을 보고 왕이지가 얘는 글씨에 대성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 이것을 꽉 잡고 저기 한다고 그랬었을 때는 오히려 지필법은 틀린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거가 이제 아주 유명한 파필 구조. 파필은 저 붓을 잡는다는 뜻이야. 붓을 잡을 때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아니면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근데 정해진 법칙이라는 게 나는 더 나은 것 같아. 다만 그 뒤에 다음 말이 나와. 다만 허위관하면 된다. 다만 허하면서 너그럽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허하다는 거는 손바닥을 허하게 말하는 거야. 허장식이지. 그러면서 너그럽게 잡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서 요 뒤에 또 말이 또 하나 재밌어. 그렇게 하면서 글씨 쓸 때는 오직 이렇게 막 붓이 흔들리잖아, 그렇지? 중봉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필필 중봉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가는데 중봉이 돼요? 중봉이 가려고 너무 뜨겁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갈 때 이렇게 하잖아. 벌써 이게 봐봐라. 아까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저하되잖아. 이렇게 가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또 이렇게 되지? 이게 어떻게 중봉이 돼? 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가는데 반드시 가는 것 뿐이지, 그치? 그러니까 옆으로 갈 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이 동영상 나 웃기게 찍히겠다 지금.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런 거 드려야 돼. 사람들 이걸 드려야 돼.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 걷는 거도 잘 살펴보면 어려워. 그럼 가만히 내가 어떤 때 걸음 사람들 막 걷는 그런 걸 많이 봐봐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뭔가 불안전한데 어떻게 걸어가 그냥. 이게 바로 글씨야. 붓길 가는 것도 그래야지 되는 거야. 붓이 안정하게 꽂아 안 나오려면 이건 제도글씨밖에 안 돼. 그 안에 변화, 그러고서 변화를 많이 찾아. 그건 정말 아까 연목구옷이. 현주 이해가 돼? 따라서 허위관하는데 이렇게 막 갈 때는 막 어쩌고 뭐 제치고 사치고 마음대로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을 때는 붓을 딱 인승이 돼야 된다. 인승. 어려운 자 이거야. 끈을 당긴 것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가 수평이 딱 돼야 된다. 수직이 딱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말은 중봉 개념이에요. 넓게 봐서. 대개는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싸가서 멋지게 쫙 하고 나면 붓이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인승이 안 되지. 근데 확실히 써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쓰고 딱 이렇게 하고 나면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반듯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그걸 갖다가 공창이라고 그럴 수 있어. 공창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붓이 기세를 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착 치면은 이 바람